저는 오늘 두 번째 세션 발표를 맡은 SPH 세일즈 안창현 매니저입니다. 오늘 저는 Where is Mobility Now? 라는 주제로 모빌리티 기술의 현 위치와 실 적용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모빌리티란 무엇인가? 입니다. 저는 무엇인가에 접근할 때마다 항상 그 단어의 의미를 좀 정의하는 걸 좋아해서 매번 특정 주제의 발표를 맡을 때마다 뭐뭐란 무엇인가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우선 첫 번째로 전지전능하신 챗 GPT에게 모빌리티가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챗 GPT는 물리적 이동 능력, 사회적 이동성, 기술 및 교통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대답을 해줬는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 질문이라서 좀 포괄적인 내용을 답해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아무래도 구글 파트너다 보니까 구글의 제미나이에게도 물어봤는데요. 모빌리티는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시간에 가장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네요. 뭔가 첫 번째 질문임에도 제미나이는 제가 원한 모빌리티 개념에 좀 적절한 대답을 해준 것 같은데요. 꼭 저희가 구글 파트너여서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둘 다 깊은 수준으로 대화를 나누면 좀 더 적합한 결과를 답해줄 테니 제가 가져온 이미지는 좀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모빌리티는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시간에 가장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좀 개념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모빌리티를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플랫폼업 이렇게 세 가지 산업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조업,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는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요. 차량 판매와 관련한 서비스, 그리고 정비와 수리와 관련한 서비스, 그리고 튜닝과 같은 특수 서비스, 그리고 긴급 출동과 같은 고객 지원 서비스가 각각 따로따로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MW의 커넥티드 드라이브 서비스는 실시간 교통정보, 원격 차량 관리, 긴급 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량 판매를 넘어서 지속적인 고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의 오버디에어는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서 차량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차량을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플랫폼 자체로 전환시키는 혁신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의 블루링크는 차량 원격 제어나 안전 보안 서비스, 그리고 차량 관리와 같은 종합적인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운송 서비스 산업은 디지털 기술과 공유 경제 개념의 결합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제조업 케이스처럼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점에서 단순히 사람이나 물건을 옮기는 운송 서비스로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IT 기술의 접목으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등장했고 어떠한 가치를 주는지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카쉐어링, 차량 호출과 같은 모빌리티 운송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나 배터리 관리 서비스, 그리고 중고차 딜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앱에서 바로 사고 이력을 조회하고 중개 매매를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존의 운송 서비스와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으로 편의성과 투명성을 들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차량 호출 서비스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택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8년 전쯤에 군대 휴가를 나왔을 때 처음으로 친구가 스마트폰으로 카카오 택시를 부르는 걸 보고 되게 문화 충격을 느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서비스 등장 전후로 사람들의 일상이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혁신적인 변화로 느껴지는데요. 편의성과 투명성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서비스가 사람들의 이동 경험을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었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스갯소리로 시골 사람인 게 티가 나면 택시 기사님들이 일부러 길을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저처럼 부산에서 온 촌놈도 택시를 호출할 때 미리 경로를 탐색하고 설정해서 기사님이 정확하게 그 경로를 따라 주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 기능으로 정확히 내가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목적에 따라 차종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요금을 미리 사전 고지를 해서 서비스의 투명성을 굉장히 높여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호출한 차량이 정확하게 어디쯤에 오고 있는지, 또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내가 현금이 없어도 앱에서 바로 카드나 페이로 자동 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이름과 차량 정보를 제공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또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품질을 유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빌리티 서비스는 IT 기술의 접목으로 편의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큰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모빌리티 핵심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연결하고 또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차량 호출을 하는 것을 넘어서 대중교통, 택시, 렌터카, 자전거 공유와 같은 다양한 이동수단을 하나의 앱에서 제공해서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중개업자 같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자율주행과 예측 유지 보수를 지원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10월 10일에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발표했죠. 세계 최고 수준인 4단계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에어비앤비와 우버를 결합한 공유경제 개념의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기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모빌리티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위쪽 그림과 같이 전통적인 플랫폼 사업에서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서비스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이었다면 현재 플랫폼 사업은 다방향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플랫폼에 참여해서 생태계를 만드는 형태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봐온 것처럼 현재 시장에서 보여지는 모빌리티는 단순히 이동을 위한 차량 혹은 사람이나 물건을 이동시키는 서비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용자 경험과 부가가치를 폭넓게 아우르는 개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Where is Mobility Now? 모빌리티는 어디쯤에 와 있는지 실제 시장에 적용된 사례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모빌리티를 크게 개인 모빌리티와 그룹 모빌리티로 분류했습니다. 개인 모빌리티는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 서비스와 차량 공유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고, 또 그룹 모빌리티는 자율주행과 수요응답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용 이동수단은 개방형, 차폐형, 교통약자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개방형의 경우 최근 길거리에서 자주 보이는 공유 킥보드처럼 대여나 반납의 위치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차폐형의 경우 저희 서울시 따릉이처럼 대여와 반납의 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또 차량 공유 서비스는 저희가 워낙 익숙한 개념이죠. 프리 플로팅의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딱 떠오르는 서비스는 없는데 차량 인수나 반납에 공간 제약이 없는 서비스를 이야기하고, P2P의 경우는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본인의 개인 차량을 직접 다른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대표적인 사례가 없지만 미국에서는 튜어라는 서비스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이드 쉐어링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소비자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사를 연결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입니다. 이제 그룹 모빌리티를 좀 살펴보면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수요 응답형이 있는데요. 자율주행 셔틀은 뭔지 바로 느낌이 오는데 수요형과 고정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요 응답형이 무엇인지 보자마자 딱 떠오르는 서비스가 있는 개인 모빌리티와는 다르게 그룹 모빌리티는 좀 익숙한 개념이 아니라서 바로바로 떠오르는 서비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룹 모빌리티 사례들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앞쪽에 김동현 대리님께서 또 언급을 해주셔서 우선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보시다시피 현재 활발하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 알파벳의 웨이모, 또 중국의 바이두가 있습니다.
보시면 차량 위와 양옆에 여러 카메라와 센서가 부착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아래로는 국내 사례인 내년 초부터 서울시 동작구에서 운행 예정인 롯데정보통신의 마을버스, 그리고 세종시에서 이미 유상 서비스를 실제로 시행했던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의 판교 제로 셔틀 같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최근에 굉장히 새로운 개념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는 다수의 인원을 태우고 고정 노선을 기반으로 고정된 정류장을 운행하는 노선 버스의 장점과 소수 인원을 태우고 승객 요청에 따라 자유로운 경로를 이동하는 택시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교통 서비스입니다. 흔히 DRT라고 부르는 이 플랫폼 버스는 운행 범위 내에서 승객의 실시간 요청에 따라서 정차 및 하차 지점 경로를 유동적으로 변경하는 다중 탑승 서비스입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국토교통부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고양시나 김포, 수원, 안산과 같이 상대적으로 교통 시스템이 고루 분포되지 못한 경기도 여러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똑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인구가 읍과 면에 분포되어 있는 청주에 청주 콜버스가 있고요. 또 인천에 아이모드 버스가 있습니다. 이런 DRT 버스들의 좀 공통적인 특징은 기존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내가 출발할 곳과 도착할 곳을 선택해서 차량을 호출할 수가 있고, 각각 그룹이 따로 탑승하는 택시와는 다르게 밴 사이즈의 미니버스에 서로 다른 목적지를 가진 승객들을 태워서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를 포함한 다양한 이동수단에다가 주차라든지 도로, 보행자 안전 서비스 같은 도시 인프라를 더해서 교통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모빌리티에서 서비스, 마스라고 불리는 통합형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옛날에는 도로가 있는 곳, 아니면 기차역이나 버스 터미널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사람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사람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빌리티 서비스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마스는 이동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와 시스템을 결합한 개념인데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시한 이 그림처럼 지도, 항공, 철도, 카쉐어링 같은 모든 이동수단, 그리고 금융, 관광, 숙박, 행사, 광고 같은 것들을 결합해서 종합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예약, 결제, 리뷰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서비스를 모빌리티라는 이름 하에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럽에서는 실제로 이 마스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요. 마스 얼라이언스라는 민간 단체에서 마스의 발전 수준을 0에서 4, 총 5단계로 나눠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0단계는 각각의 이동수단을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1단계는 각 이동수단의 요금이랑 경로를 통합해서 제공, 그리고 2단계는 통합된 정보를 기반으로 이동수단 탐색, 예약, 결제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통합 서비스입니다. 국내에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카카오 T 서비스가 좀 대표적일 수 있겠죠. 그리고 레벨 3와 4는 앞으로 이제 좀 모빌리티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로 다른 이동수단을 하나로 일원화해서 그 전체를 구독형 서비스라든지 패스로 통합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 도시 인프라나 교통 정책과 같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으로 확장하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레벨 1 같은 경우 대표적인 글로벌 사례가 있죠. 구글 맵 안에서 지도와 경로를 제공하고 각 이동수단마다 예상 요금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하여 이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 2로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 택시 앱에서 택시뿐만 아니라 바이크, 주차, 대리, 렌터카, 심지어 항공과 같이 모든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내 차를 관리하기 위한 세차나 자동차 검사 같은 것들도 통합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레벨 3와 4로 나아가는 이제 핀란드의 윰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실제로 이제 서로 다른 이동수단을 하나로 일원화해서 번들 상품이나 패스로 적용을 해서
월 구독 기반 모델로 특정 금액을 지불하면 플랫폼 내 모든 이동 수단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떤 이유로 이 서비스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모빌리티 개념에 대해서 되게 좀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빌리티 개념을 정의하고 실제 시장에 서비스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래서 모빌리티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모빌리티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필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동 수단의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그와 관련된 교통정보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버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겠죠. 고객에게 제공할 웹이나 앱의 UI, UX도 당연히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수익화를 위한 결제 시스템을 통합하고 또 데이터 보안을 구축하고 그리고 확장성을 고려한 인프라를 구성하고 마지막으로 규제를 준수해야 되는 것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개발 측면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인프라, 서버, DB, API와 같은 전체적인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실제 서비스가 동작하는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그리고 실시간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통신 프로토콜과 이것들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지도와 경로 최적화까지 구축해야 하는 엄청난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은 막대한 초기 비용과 인력 리소스를 필요로 하고요. 솔루션은 한번 구축한다고 끝이 아니죠. 구축한 이후에 서비스 운영과 DB 관리, 유지 보수와 같은 쉽지 않은 일들의 연속입니다. 만약에 한 기업 내에 이 모든 과정을 다 수행할 수 있는 포지션별 인력이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기획에서부터 개발, 운영, 유지 보수, DB 관리까지 모두 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모빌리티 서비스의 필수적인 지도와 공간 정보, 그리고 경로와 차량 배차 같은 부분은 높은 전문성과 신뢰성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비스, 구글 맵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구글의 모빌리티 솔루션을 활용하여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과정을 초기 비용 없이 빠르게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의 모빌리티 솔루션은 앱 환경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손쉽게 구축하기 위한 구글의 엔진과 API, 그리고 SDK의 모음입니다. 모빌리티 솔루션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데요. 고객이 이 서비스에 접속해서 주소를 검색하고 또 도착지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경로를 계획하고 차량을 배차, 기사에게 내비게이션을 제공하고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업무 추적을 하고 또 운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용자 데이터와 운행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최적화된 서비스를 계획할 수 있게 합니다.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축하는 관점에서 케이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문형 방식인데요. 차량 공유나 음식 배달처럼 고객의 실시간 요청에 따라 업무가 배정되고 주문부터 운행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케이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 앱에 들어와서 주문을 하는 소비자가 있고 그 주문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소비자와 기사들의 실시간 위치와 행동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처리해주는 중앙 서버가 필요합니다. 먼저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이 주문형 케이스의 구글 모빌리티 솔루션 적용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is is Jakarta, fourth most populated city. This is Jakarta, fourth most populated city in the world. This is Gojek, a rideshare, delivery, and on-demand service platform. This is Dito, head of transport at Gojek. We have a whole suite of lifestyle services, massage, cleaners, beauticians, kind of everything. So how can a company with more than 20 services, 1 million drivers, and over 25 million monthly users keep things running smoothly?
Meet Dan, Hi. Engineering Director, and Eli, Hey. Senior Product Manager at Google Maps Platform. We actually go to a lot of the areas where they operate so that we can experience firsthand the challenges that their users see every day. This is me on my first Gojek ride in Jakarta. You even have the same shirt. I do. The team started by integrating Google Maps into the Gojek app. In-app navigation for our drivers has improved the accuracy of the estimated time to arrival we show to our customers. But they didn't stop there. Jakarta has a lot of big roads, but it also has a lot of very small roads. They're called mouse streets. These roads are regularly used by scooters, but couldn't be found on maps. Two-wheelers is the most popular mode of transportation in Indonesia. So they created the first ever two-wheel directions. Two-wheeler routes has helped us increase what we call booking conversion rate. And it was all done in the most familiar way possible. I think the fact that Google Maps Mobile is so popular here definitely helps us with familiarity. These results have not just affected a company, but a whole region. Social impact is a huge part of our DNA. Everyone I talk to is motivated by the same thing, which is to help people. To really affect urban mobility and improve people's lives, that's literally the mission we have for our team. If you, Google Maps Platform, and the world work together, what could you do? 네, 방금 보신 영상의 고잭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우버나 그랩과 같이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모빌리티 서비스입니다. 고잭은 구글 모빌리티 솔루션을 도입해서 각 기사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고객 주문에 따라서 작업을 기사들에게 할당해서 인앱 내비게이션을 제공한 결과 픽업 포인트까지의 소요 시간을 20% 단축시키고 도착 예상 시간의 정확도를 23%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주문 완료 건수가 3% 증가하였고 차량 사용률, 즉 배차율이 4% 증가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획형 케이스인데요. 이미 계획된 작업이나 배송처럼 미리 접수한 고객 요청에 따라 업무를 배정해두고 주문부터 운행까지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되는 케이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는 중앙에서 미리 주문을 접수해서 업무를 계획해두고 각 기사들에게 업무를 배정합니다.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각 기사들이 계획된 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 실시간 위치와 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미국의 물류기업 NGL 트랜스포테이션의 사례로 이 계획형 케이스를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GL 트랜스포테이션은 2006년에 설립되어서 FedEx, DHL, UPS와 같이 대형 라스트마일 물류기업을 고객사로 하는 미들마일 물류기업입니다. 이런 미들마일 물류기업은 미국 내 다양한 지역에서 매우 긴 거리를 이동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NGL은 물류기업답게 기존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TMS 시스템에 구글 맵스 API를 적용해서 접수한 주문을 기반으로 위치 정보를 생성하고 또 운전자에게 할당하는 프로세스가 이미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데 구글 지도를 적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죠. 그런데 작업을 할당한 이후에 실제로 운행을 하는 각 차량과 기사의 실시간 위치와 작업 현황을 트래킹하기 어렵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차량에 부착한 센서는 TMS 시스템에 통합시키기가 매우 어려웠고 또 유지보수 측면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에 NGL은 그들의 업무 시스템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요구사항을 이와 같이 정의를 했는데요. 당연히 미국에서 산업 현장에서 사용 가능해야 했고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TMS로부터 태스크를 전달받아서 운전자에게 할당하고 또 운전자는 앱을 통해서 작업 현황이나 실시간 위치를 TMS에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에 저희 SPH는 기존 TMS 시스템에 Routes, Place, Maps API의 고도화를 제안했고 각 차량에 안드로이드나 iOS 기반의 태블릿 기기를 직접 부착을 해서 모바일 기기 자체를 관제할 수 있도록 Driver SDK라는 제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TMS 시스템에서 계획한 경로를 그대로 기사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태블릿에 설치된 기사 앱 자체에다가 내비게이션 SDK를 적용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NGL은 이것을 토대로 구글 클라우드 기반의 배차 엔진, 구글 모빌리티 서비스의 플릿 엔진을 도입해서 NGL의 기존 TMS와 기사 앱 NGL 고 사이에서 실시간 차량 위치와 작업 현황을 주고받도록 개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는 화면과 같이 TMS 시스템에서 할당된 작업 정보를 기사 앱에서 확인하고 또 작업 현황을 앱에다가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미리 계획된 경로를 인앱 내비게이션으로 제공하고 또 중앙에서는 각 차량의 위치를 앱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각화 구현하였습니다. 이처럼 NGL 트랜스포테이션은 구글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배차 엔진이나 또 수집 서버 같은 것을 구축하기 위한 초기 비용 없이 단순히 API와 SDK를 적용하는 것만으로 매우 간단하게 물류기업의 내부 차량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저희가 위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기반의 엔진으로 손쉽게 차량 관제 솔루션을 구축한 사례를 소개드렸는데요. 특정 기업들은 클라우드 환경보다는 온프레미스 환경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처럼 별도 서버를 구축해서 자사 데이터를 내부에 보관하고자 하시는 고객사들을 위한 솔루션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SPH의 자체 솔루션인 카고스를 이용해서 온프레미스 환경의 모빌리티 관제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는데요. 카고스는 차량, 항공기, 선박과 같은 다양한 이동수단의 실시간 위치와 또 각 하드웨어 기기들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들, 그리고 고객의 내부 데이터나 날씨와 같은 특정 외부 데이터를 결합해서 지도상의 시각화를 구현하는 종합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GIS 전문 기업으로서 다양한 자산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온 SPH의 경험을 모아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 SPH가 직접 구축에 참여한 사례인 LG전자 미주법인의 AS 기사 관제를 위한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LG전자 미국법인의 콜센터에서 고객들의 AS를 접수한 후에 서비스 기사들에게 AS 업무를 지역별로 할당하고 또 기사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서 고객에게 정확한 예상 도착 시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업무를 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획된 일정에 맞게 AS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는지 차량들을 실시간 관제해서 기사 평가나 유류비 정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미리 계획되지 않은 AS 요청의 경우는 AS 기사의 동선을 고려해서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미션이었습니다. 우선 고객들로부터 AS 요청을 접수한 뒤에 고객들의 위치 목록을 기반으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계획해서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기사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로를 계획할 때는 요일별, 시간대별 교통정보를 반영해서 혼잡 구간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개의 도착지와 경유지를 고려해서 동선상 가장 효율적인 순서와 조합을 배정하였습니다. 또 고객으로부터 AS 요청을 접수하고 경로를 계획하고 기사에게 배정을 한 뒤에는 이제 기사들이 실제로 이동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되겠죠.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넓은 지역을 이동하는 기사들의 차량 실시간 위치와 주행 정보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량의 OBD라고 불리는 별도 IoT 센서를 장착해서 실시간 GPS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차량이 연료 소모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 기사가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는지, 또 정차를 얼마나 하는지와 같은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지도 위에 일정 범위 가상 구역을 만드는 기술인 지오펜스를 적용해서 기사가 고객 위치에 일정 범위 내로 가까이 오면 알림을 보내주고 또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사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할 때 그리고 업무를 마치고 난 이후에 운행 기록을 통해서 기사들이 어디를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획된 시간에 계획된 위치로 이동을 했는지 아니면 예정 없는 정차나 업무를 하였는지 예약되지 않은 고객을 임의로 방문했는지 등을 분석해서 KPI를 산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위의 그림을 보시면 근무 스케줄을 기준으로 이동, 정차, 휴식을 시각적으로 보이게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동한 경로와 주행 속도의 변화 그리고 접수된 서비스의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 위치뿐만이 아니라 상세 이동 내역과 업무 수행 내역을 통해서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에 도움을 준 차량 관제 시스템에도 앞에 소개드린 구글 맵스 플랫폼의 제품들이 활용됐고
수집한 위치 정보를 다른 비즈니스 데이터와 공간 정보랑 결합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번 구글 맵스 플랫폼 관련 세미나를 할 때마다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도 지원되나요?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구글 맵스 플랫폼의 제품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국내를 지원하지 않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가 제안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여러 번 소개드린 카카오 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는 해외 차량 호출 서비스에 구글 맵스 플랫폼 API들을 적용하고 있는 SPH의 주요 고객 중에 하나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런 차량 호출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나 위치 측정 기술, 그리고 지도 개발과 같은 모빌리티와 관련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국내 최고 모빌리티 기업 카카오 모빌리티와 모빌리티 솔루션 구축 전문 기업 SPH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기술 제품은 전국의 수많은 택시들의 이동 정보와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탐색하는 길찾기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경로를 반환해주는 길찾기뿐만 아니라 다중 경유지 길찾기, 다중 출발지, 다중 목적지, 그리고 미래 특정 시점의 소요 시간을 계산하는 미래 운행 정보 길찾기까지 다양한 API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경로 탐색 API를 기반으로 배송과 같은 계획형 모빌리티 서비스의 배송 경로나 또 배차 스케줄을 번역별로 자동 계산해주는 TMS 엔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카오 모빌리티 기술 제품은 당연히 안드로이드, iOS 웹 환경에서 손쉽게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미 국내 여러 가지 서비스에 적용이 돼서 더욱더 많은 데이터를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SPH가 제안드리는 솔루션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X축의 오른쪽은 클라우드, 왼쪽은 온프레미스, 그리고 Y축의 위쪽은 글로벌, 아래쪽은 국내 케이스를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환경의 글로벌 서비스는 글로벌 표준 제품 구글 맵스 플랫폼의 모빌리티 솔루션을 통해서 구축 가능합니다. 그 두 번째로 클라우드 환경의 국내 서비스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TMS 엔진과 길찾기 API를 이용해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클라우드가 아닌 온프레미스 환경의 국내 서비스는 카카오 모빌리티 길찾기 API와 SPH 자체 차량 솔루션 카고스를 통해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프레미스 환경의 글로벌 서비스는 위에서 보여드렸던 LG전자 사례와 같이 구글 맵스 플랫폼과 저희 카고스 솔루션을 통해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GIS 전문 기업이자 구글과 카카오 모빌리티 파트너사인 저희 SPH는 10년 이상 이렇게 많은 고객사들의 지도와 공간 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솔루션 소개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세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